62번. 일단은 필요한 거 읽고 좀 확대할게. 얘들 둘이 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지나갔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 조건이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다. 가속도 크기는 B가 A의 7배다. 그 다음에 T0인 순간은 A와 B가 속도가 같은 순간이다. 이렇게 조건 줬어요. 오케이, 이제 확대할게요. 자,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요 단원에서 문제를 푸는 약간 좀 스킬이야. 자, A랑 B가 같은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을 했고, 동시에 출발을 했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시간이 됐더니 얘들 둘이 기준선을 동시에 이런 모습을 통과하게 되었다. 이거지. 그러면 일단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인 거 이용해서 B는 처음에 출발이 왼쪽이었잖아. 왼쪽으로 출발한 애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면서 마무리됐다 했다. 맞지? 그러면 얘는 속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이쪽 방향이어야 돼. 그러면 가속도 방향이 서로 반대라 했으니까 얘는 가속도 방향이 이쪽이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속도가 느려지게 표현할 거고 얘는 약간 뭐 뒤로 가는 3m/s였다가 뭐 앞으로 가는 7m/s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7이 됐으면 속도 변화가 얼마나 생긴 거야? 10이 생긴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결과 플러스 7을 표현하는 게 플러스 10이 돼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속도 변화를 표현을 해줄 건데 기준이 A보다 B가 가속도가 7배 더 크다 했으니까 속도가 같이 변해도 A보다 B가 7배 더 많이 변해야 된다를 조건을 이용해서 얘는 X가 변했다 할 거고 얘는 7X가 변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초기 속도 V에서 느려질 애니까 빼기로 표현하고 얘는 처음에 속도가 마이너스 V였는데 7X가 더해져서 이렇게 됐다 표현할 거예요.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물체의 처음과 나중 속도들을 이제 변수 하나만 써서 마무리를 했잖아. 그러면 이제 마무리 묶어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평균 속도. 두 물체가 A는 곧장에서 이렇게 왔고 B는 돌아서 왔지만 두 물체가 같은 게 있어. 뭐가 같아요? 변이, 시간도 같고 같은 시간 동안 변이가 똑같잖아. 그래서 두 물체의 평균 속도는 같다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쓰면 어차피 처음과 나중 속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2로 나누지 않고 그냥 더한 것만 A의 처음 나중 더한 거 2V-X B의 처음 나중 더한 거 B는 처음을 마이너스 잡아야지. 그럼 마이너스 V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2V에 플러스 7X 이렇게 각각의 물체의 처음 나중 속도 더한 합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랬더니 여기서 X가 2분의 1V가 나왔어. 그러면 A의 나중 속도는 2분의 1V 줄어서 2분의 1V 됐고 B의 나중 속도는 2분의 7V, 7X가 더 늘어서 2분의 7V 더 늘어서 마이너스 V에서 더해주면 2분의 5V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남은 게 얘네들 둘은 평균 속도가 같은 상황이거든. 평균 속도가 같은 상황은 약간 VT 그래프에서 자 A랑 B거든. 자 A가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A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평균 속도 하는 거는 A의 처음과 나중에서 그 시간의 중앙일 때 A가 찍는 속도. 요게 A의 평균 속도다 맞죠? 근데 A의 평균 속도랑 B의 평균 속도가 같다 했으니까 B는 지금 마이너스였다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B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지. B. 그래도 B의 평균 속도랑 A의 평균 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B나 A나 지금 시간이 똑같잖아. 전체 시간의 절반일 때 찍고 있는 속도는 평균 속도로 그 속도가 서로 같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t0초라는 시간이 되었을 때 두 물체가 속도가 같다라고 했거든. 그 속도가 같은 시점이 무슨 시점이다? 요 평균 속도 찍는 시점이다 이거지. 두 물체 모두 각각의 평균 속도가 같으니까.
그러면 t0초일 때까지 a가 이동한 거리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최종 목적. 그러면 t0초가 a도 평균 속도를 찍고 있는 시점이니까 a는 v에서 2분의 v가 되었다.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언제 찍니? 4분의 3v일 때 찍을 거다. 그러면 4분의 3v로 가고 있는 순간이 있을 거다. 이제 요거 찾아야 되고, 얼마나 이동했니? 요거 찾아야 돼. 그거를 이제 전체 길이가 L이다 했으니까 처음 절반의 시간 동안 간 길이랑 그 다음 절반의 시간 동안 갈 길이를 비교해서 몇 대 몇이다만 나오면 전체 L 중에서 얘가 얼마다 한 게 나오겠네. 그러면 요거 몇 대 몇은 어떻게 찾아주면 되겠노? 요거랑 요거는 뭐가 같아? 얘가 평균 속도니까. 시간이 같잖아.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몇 배 많이 갔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러면 평균 속도 또 비교해 주면 되잖아. 첫 번째 구간은 V에서 4분의 3V 찍으면서 갔으니까 평균적으로 8분의 7V로 갔고, 두 번째 구간은 4분의 3V에서 4분의 2V 찍으면서 갔으니까 평균적으로 8분의 5V로 가는 구간이다. 그러면 같은 시간 이동했다면 두 구간의 길이의 비는 평균 속도의 비 7대 5일 거다. 요거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요거 찾아라 했으니까 전체 L의 중에서 12분의 7이다. 또는 65번. 예. 65번은 일단 내가 이제 문제를 외웠어. 많이 풀다 보니까 외웠어. 자, 문제에서 조건이 얘네들 둘은 일단은 가속도 방향은 같은데 얘가 2A, 얘가 3A. 가속도 크기가 2대 3이다. 문제를 줬고. 그 다음에 B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이야.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초. 절반이고, 그 다음에 R에서 S까지 이동한 시간이 그거보다 2배 더 긴 2T초 걸린다 했어요. 자, 일단 가속도 방향 한번 찾아봅시다. 둘 다 같다 했으니까. 자, B는 가속도 방향이 어떻게 될까? 느려질까, 빨라질 건데, 같은 길이로 구간을 잡아놨는데, 두 번째 구간에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 맞지? 그러면 얘는 느려지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느려집니다. 자, 그러면 느려지는 이제 속도를 좀 기준을 잡을 건데, 우리는 그래도 분수보단 정수 좋아하잖아. 그래서 t초 동안 3a라는 가속도로 잃어버린 속도를 그냥 x 이렇게 잡지 말고 3x 이렇게 잡아주면 나머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 정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b 속도에서 얘는 3x만큼 감소했다라고 기준을 잡아주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구간에서는 얼마 감소했다고 잡아줄 수 있어. B 자동차가 3A 가속도로 T초 동안 감소된 걸 3X. 그러면 3A로 2T초 동안 추가로 감소될 거니까 6X 감소해서 VB-9X 됐을 거다. 이거지. 자,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B가 요만큼 갔을 때 A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도 B도 똑같은 시간 동안 감소가 일어났잖아. 그 대신에 A 자동차는 B 자동차보다 가속도가 3분의 2밖에 안 돼. 그래서 속도의 변화도 B가 총 속도 변화가 9x 감소했어. 그러면 A는 속도 변화를 요거보다는 3분의 2배 6x 감소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A의 처음 속도가 VA라 했으니까 마지막 속도는 VA에서 6x 감소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뭘로 처리할 거냐면 평균 속도로 처리할 거야. 자, 비교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B 자동차 안에서 비교는 이렇게. 첫 번째 구간이나 두 번째 구간은 거리는 똑같은데 걸린 시간이 얘가 2배 더 크다 맞지?
그러면 반대로 평균적으로 여기 구간이 2배 더 빨랐다 이거지. 그러면 처음 나중, 첫 번째 구간의 처음 나중 속도나 두 번째 구간의 처음 나중 속도를 합한 걸 비교했을 때 첫 번째 구간이 2배 더 크다.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 처음 나중 더하면 2VB 마이너스 3X, 두 번째 구간에 처음 나중을 더하면 2VB 마이너스 12X. 근데 얘보다 2배 더 크다. 첫 번째 구간이. 그렇게 해서 비교해 주니까 21, 4, 2. 이거 왜 이렇게 크노? 맞죠? 오케이. 요거 넘기면 21x, x는 21분의 2vb. 그래서 얘가 얼마 되나? 9를 곱하면 7분의 6이니까 7분의 1vb 되고, 얘는 아직까지는 합쳐지진 않고 va 마이너스 얘가 7분의 6이니까 7분의 4, 7분의 4vb.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A랑 B를 비교하는 거지. B가 이만큼 가는 동안 A는 이만큼 갔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A 자동차가 B 자동차보다 평균적으로 3대 2 더 많이 가네. 그래서 평균 속도도 3대 2다. 자, B 자동차는 처음 이거, 나중 이거 더하면 7분의 8. 7분의 8 VB가 두 속도의 합인데 이거보다 2분의 3배 더 크다. 누가? A의 처음 나중. A의 처음 나중 더하면 2VA 마이너스 7분의 4VB. 이렇게 해서 정리하니까 얘가 7분의 12고 다음은 7분의 16. 그래서 7분의 16VB가 2VA다. 우리한테 묻는 게 VB분의 VA니까 요로 정리해 주면 되겠네. 그러면 2 나누면 VB분의 VA는 7분의 8이다. 가도 되겠나? 아. 자, 힘과 운동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풀었어? 요거 할 차례야.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요번 단원에서는 많이 쓰는 게 얘였어, 얘. 시그마 F는 MA. 요거 이용해서 힘을 통해서 가속도를 찾는 게 요번 단원의 목표야. 그래서 가속도를 먼저 찾고 그 가속도를 찾으면 이제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겠다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배웠잖아. 가속도가 등가속도 운동이 어떤 건지. 자, 먼저 상황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힘을 줘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연직 방향으로 힘을 줘서 운동한다 했을 때 반드시 이 물체가 받는 무슨 힘을 고려해야 돼. 그렇지. 수평 방향에서는 중력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됐어. 근데 연직 방향이 되면 그냥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적혀 있다. 그러면 바로 얘는 표현을 해야 돼. mg. mg는 받아야 돼. 자, 그러면 3mg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면 이 물체는 이렇게 힘을 받았을 때 어떤 가속도로 운동을 하게 될까 이거지. 자, 질량이 m인 물체는 기본적으로 자기 중력을 받고 위로 이제 힘을 3mg 받았으니까 얘가 위로 받는 힘이 더 크다 맞지?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R자 힘은 연직 위로 얼마 받아요? 2mg 받아.
그러면 질량이 m이고 R자 힘을 2mg 받았으니까 이 물체는 가속도가 얼마야? 위로 2g라는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겠다 이거지. 자, 가속도를 찾았으면 이제 운동시키면 돼. 얘가 0에서부터 t초까지. 그러면 t초 동안 가속도 2g로 위로 등가속도 운동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얘 t초 후의 속도도 가속도가 2g고 t초 지났으니까 속도 얼마입니까? 2gt 되겠네. 그리고 올라간 높이도 얼마야? 등가속도 운동한 거리. 평균 속도가 gt. 그리고 t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gt 제곱만큼 이동하겠다. 자, 이제부터는 힘을 안 줄 거야. 요때부터는 이 속도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얘 3mg를 안 줘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받는 힘이 없다 하면 안 돼. 힘 안 준다고. 얘가 받는 힘이 뭐밖에 없어? 중력밖에 없으니까 얘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G로 등가속도 운동하게 될 거다. 그러면 뭔가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는 상황이니까 무슨 점을 먼저 짚어주라 했어. 보통 이럴 때는 반환점. 요게 기준이 잘 된다 했잖아. 그러면 반환점을 생각해 보면 가속도가 G야. 마이너스 G. 얘는 속도가 2gt 붙어 있어. 아직 내려간다 하면 안 되고 올라가긴 할 거야. 속도 뭐 될 때까지. 0 될 때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몇 초 동안 속도가 몇 초 후에 속도가 0 되겠노? 2t. 그렇지. 여기서 2t초가 시간이 더 지나면 속도가 0이 될 건데 힘을 안 준 시간대가 4t초까지는 안 준대. t초에서 4t초까지는 안 준다 했으니까 몇 초 남았어? 3t초 남았다 맞지? 근데 우리는 2t초 후에 얘가 0이 될 걸 아니까 반환점은 찍고 나서 얘는 내려오는 상황이었네. 그러면 일단은 반환점까지. 자, 얘는 반환점을 2t초 후인 t는 3t일 때 찍을 거예요. 자, 얼마만큼 이동합니까? 가자. 어차피 속도 2g, 이것도 다 똑같대. 정지에서 2gt 찍는 거나 2gt에서 정지나 같은 상황이잖아. 평균 속도는 gt.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2t니까 2gt 제곱 더 이동해서 최고점 찍었을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로 이제 다시 그려보면 이게 최고점인데 얘는 3t에서 4t 모습이니까 t초 더 내려왔어. 그러면 그냥 자유낙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아래 방향으로 속도 GT를 찍고 정지에서 GT니까 평균 속도 2분의 1 GT로 T초 내려와서 내려온 거리는 2분의 1 GT 제곱.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리가 얼마냐면 4T초일 때 남아있는 거리가 총 GT 제곱, 2GT 제곱, 3GT 제곱 올라가서 2분의 1 내려왔으니까 남아있는 게 2분의 5 GT 제곱. 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떤 물체가 지금 내려오는 속도가 있는 상황이야. GT라는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지면까지 남아있는 거리가 이거야. 우리 목표는 지면에 딱 무슨 상황으로? 정지 상황으로 지면에 도착하고 싶은 거야. 가장 안정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이 물체한테 힘을 얼마나 줘야 될까? 그 이전에 이 물체는 어떤 가속도로 운동하게 만들어줘야 이렇게 되겠니? 하는 거야. 가속도 찾아보란 얘기야. 어떻게 하면 돼요? 속도가 GT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딱 0이 돼야 돼. 어느 길이만에? 요 길이만에 딱 0이 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 쓰면 편하다? 속도가 10m/s인데 얘가 길이 뭐 5m 만에 정지시키고 싶어.
얘한테 가속도 당연히 이쪽으로 줘야겠지. 얘 가속도 얼마나 필요하니 물어보면. 항상 요거 EAS 5m 만에 어떤 가속도 작용했을 때 얘가 속도 제곱이 변화량이 얼마인지 보고 풀어주면 된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GT가 0 되기를 원하니까 속도 제곱 변화량 얼마나 만들고 싶은 거야? G제곱, T제곱 만들고 싶은 거다 맞지? 이거를 길이 얼마만 해? 요거만 해. 그러면 이 우리가 주고 싶은 가속도 A, S 2분의 5 GT제곱.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얘는 A가 얼마냐? 5분의 1G가 나갔어. 자, 당연히 가속도 방향을 어디로 줘야 돼? 위로 줘야지, 위로. 가속시키면 안 되니까. 자, 5분의 1G. 가속도 구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거는 그러면 얘한테 F 힘을 얼마나 주면 얘가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항상 우리가 하는 방식이 어떤 물체가 질량이 있고 그 질량이 M인 물체에게 이런 가속도를 주고 싶으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 MA만큼 힘을 줄 수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 물체가 힘을 어떻게 밖에 만들어줘야 돼? 아직은 F 찾는 게 아니고 밖에 만들어줘야 되는 힘, R자 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얘가 받아야 되는 R자 힘이 나온다. 그러면 얘가 R자 힘을 얼마밖에 만들어줘야 돼? 물어보면 5분의 1mg를 위로 밖에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그래야 이 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F만 받는 게 아니잖아. F만 받는 상황에서는 내가 5분의 1mg 줬겠지. 근데 누구도 있어. 중력도 항상 있잖아, 중력. 그러면 중력을 이겨내고 위로 5분의 1mg 밖에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F는 얼마다 대답해야 돼? 5분의 6mg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그 항상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물체를 속도가 느려지게 만들어야 하잖아. 그러면 위로 받는 힘이 더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력을 이기지 않고는 얘를 감속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중력을 이겨내고 얼마만큼? 5분의 1mg만큼 더 줄 수 있는 힘이어야 된다. 5분의 6mg. 오케이. 다음 넘어갑시다. 자, 물체 개의 운동이에요. 이거 한번 살펴보자.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야. 물체 개. 자, 우리가 두 물체계든 세 물체계든 어떤 여러 개의 물체를 물체계라고 말하는 경우는 함께 가는 경우야. 함께 가는 경우. 자, 여러 개의 물체가 같이 함께 가려면 뭐가 동일해야 될까? 전체 물체들이 뭐가 동일해야 함께 갈 수 있어? 일단은 속도야, 속도. 얘가 2m 가면 얘도 2m 가면 그게 함께 가는 거야. 자, 근데 속도가 변하는 상황이야. 힘을 주면 속도는 변하거든. 그러면 속도가 변하는 상황에서 모든 시각에 모든 순간순간 속도가 두 물체가 동일하려면 가속도가 같아야 돼. 그래서 속도 변화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A 물체랑 B 물체 내가 오른쪽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이 두 물체는 이쪽으로 갈 거야. 가속도가 같아질 수 있는 방법. 자 질량이 달라. 질량이 M인 물체랑 질량이 EM 물체는 어떻게 힘을 받게 만들어줘야 가속도가 같아질 수 있어? 얘보다 얘가 몇 배 힘을 많이 받게 만들어주면 2배 힘을 갖게 만들어주면 가속도가 똑같을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돼. 먼저 자 A는 왼쪽에서 10N으로 밀어줬어. 조금 이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이 10N은 당연히 누가 받는 힘이야? 아직은 B가 받는 힘이 아니야. 이 10N은 통으로 누가 받았어? A가 받았어. 근데 A가 B를 뚫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A가 B도 같이 가자고 힘을 줘야 돼. 자, 근데 그 방식이 A가 B를 뒤에서 접촉하고 있으니까 밀어줘야 되지.
자, 근데 우리는 작용이 있으면 당연히 반작용이 있다 배웠잖아. 자, A가 B를 밀어주면 그 즉시 B도 A를 뭐하노? 민다, 맞지? 자, A가 B한테 F를 줬다고 해보자. 그러면 B도 A에게 F를 줄 거야. 자, 그러면 A는 이제 얼마 받게 돼? A는 자기가 밀어준 만큼 뒤로 받았잖아. 그래서 A가 받게 되는 힘은 10에서 F를 뺀 거. 10-F를 받겠다, 맞지? 자, 그리고 B는 A가 밀어준 힘이 전부네. 그러면 B는 얼마 받아? F 받겠네. 그러면 이렇게 힘을 나누어 먹는 상황이니까 이 결과를 보니까 어때? 결국은 A가 받는 힘과 B가 받는 힘의 합이 뭐야? 10이다, 맞지? 10을 나눠서 받고 있는 거잖아. 어떤 방식으로? 얘가 얘를 밀어준 만큼. 자, 그러면 우리는 함께 운동하기 원하니까, 가속도가 동일하게 원하니까 이 B랑 A가 받는 힘 전체 힘이 10이라면 B는 얼마 받기로 원해요? 이제 질량을 봐야지. 질량이 몇 킬로 몇 킬로예요? 3대 2네. 그러면 힘을 3대 2로 받아야지 같이 갈 수 있잖아. 근데 어차피 전체 힘은 어디서 온다? 여기서 온다 했으니까 얘가 얼마밖에 만들어주고 6밖에 만들어주고 얘가 얼마밖에 4밖에 만들어주면 함께 운동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택하는 게 A가 B를 얼마의 힘으로 밀면 4N을 밀면 이 상황에서는 깔끔하게 그렇게 될 거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여기서 얘들 둘이 밀어주는 건 어차피 힘을 전달하는 상황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해보니까 결국은 이 두 물체가 전부 다 어떤 힘을 받아서 가속되는 거야? 요 힘이야, 요 힘. 10N이 얘들 둘을 다 가속시키는 상황이야. 나눠 먹는 건 그 다음이고. 그러면 어차피 전체 10N으로 이 전체 질량 얼마? 5kg을 가속시킬 거니까 이렇게 물체들이 받는 전체 힘을 구한 다음에 이 전체 힘을 물체들의 전체 질량 합으로 나누어 줄 거예요. 이 물체 개니까. 그러면 이 물체 개가 움직여야 되는 가속도가 나온다 이거지, 가속도. 힘을 얼마 받는 얼마짜리 물체다. 이렇게. 그러면 가속도가 지금 얼마다? 2m/s 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면 얘 가속도가 2니까 자, 이제는 이 모든 물체가 이렇게 가속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이제 믿고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3kg 각각을 보자. 3kg 물체가 가속도 2로 움직여야 된다 했으니까 얘가 받아야 되는 R자임이 얼마야? 오른쪽으로 6밖에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하려고 얘가 뒤로 얼마나 밀린 거야? 4N 밀린 거야, 4N. 네. 그리고 얘도 보면 맞춰줬기 때문에 얘는 2kg이 2로 가속되려면 R자임 얼마밖에 만들어주면 돼? 4밖에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A로부터 B가 4N 밀려서 이렇게 될 거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연습해 볼까? 자, 얘가 3kg이고 얘가 2kg인데 이렇게 밀어볼게요. 여기서 20N, 여기서 10N. 자, 일단은 전체 물체가 함께 움직일 거니까 또 전체 5kg이야. 5kg 덩어리를 어떻게 밀어준 거야? 20 밀어주고 10 밀어준 거예요. 이 상황은 무슨 상황하고 비슷하냐면 안 밀고 여기서 10 밀어준 거랑 전체 힘은 똑같다, 맞지?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얘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는 저 상황과 똑같을 거예요. 가보자. 자, 여기서는 물체계가 받는 전체 힘을 뭐라고 해야 돼? 안에서 주고받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지들끼리 주고받을 거예요. 그래서 20 밀고 왼쪽으로 10 밀었으니까 어차피 전체 힘은 오른쪽으로 얼마다? 10N이다. 전체 질량은 똑같이 5다 이거지. 그래서 두 물체는 가속도가 플러스 오른쪽으로
2m/s 제곱이다 하는 거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달라지냐면 결과적으로 운동하는 거는 똑같은데 그렇게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힘이 달라졌어. 그러면 얘들 둘이 주고받는 힘. A가 B를 밀어주고 그만큼 B 때문에 A가 밀리고 이 힘은 아까랑은 다를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자 2m/s 제곱으로 3kg을 가속시키려면 얘가 얼마밖에 만들어야 되는 똑같아. 6밖에 만들어야 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얘가 지금 받고 있는 힘이 얼마야? 10이 아니야. 20 받고 있으니까 얘가 6 받으려면 뒤로 얼마나 밀려야 돼? 오케이. 14N 밀리면 돼. 14N. 그러면 그와 동시에 얘가 얘를 14N 밀어줄 거니까 B도 깔끔하게 이제 뭐 받게 됐어. 14 밀고 여기서 10 밀렸으니까 4N 받으면서 함께 가속도 2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오케이. 가봅시다. 요 하나 풀어보고 가보자.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얘가 2kg, 얘가 3kg. 일단은 힘을 보니까 얘밖에 없어. 얘가 20. 자, 우리한테 두 물체가 어차피 가속도는 똑같이 움직일 거야. 어떻게 움직이니 물어보면 전체 힘을 전체 이 물체들의 질량의 전체 힘은 얼마고 물어보면 지금 외부에서 밀어주는 힘이 쟤밖에 없다 맞지? 그러면 20N이 전체 힘이야. 플러스 넣어줄까? 플러스 20N. 걔 전체의 질량은 5kg. 그래서 가속도는 플러스 4m/s 제곱이다. 네, 오른쪽으로 4m/s 제곱으로 둘 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요게 1번이고. 그러면 두 번째. 각각의 물체는 이 R자 힘을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받아야 되냐 물어보면 자 얘는 2kg이고 가속도가 플러스 4여야 되니까 얘가 받아야 되는 R자 힘은 오른쪽으로 8N 받아줘야 된다 이거지. 얘도 마찬가지. 얘는 오른쪽으로 얼마? 12N 받아줘야 돼. 자 이렇게 힘을 받기 위해서 얘들이 뭐 하냐면 밀고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각각의 물체가 서로 밀어주고 밀리는 힘을 얼마니 물어봤으니까 얘가 20 받고 있는 상황에서 18밖에 만들려면 얼마 밀려야 돼? 12N 밀리면 된다. 그러면 또 얘도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야. 12N 밀면 얘가 받아야 되는 힘 주는 거지. 그러면서 함께 잘 갈 거다. 오케이, 힘 두 개짜리 없나? 두 개짜리 있네. 요거 한번 풀어봐봐. 그럼. 한번 볼까? 일단은 2kg, 3kg.
전체 5kg을 가속시키는데 힘을 얼마 줬냐면 오른쪽으로 20, 왼쪽으로 10. 그래서 플러스 20과 마이너스 10을 해서 그죠? 전체 힘은 플러스 10에 전체 질량이 5kg. 그래서 플러스 2m/s 제곱으로 함께 잘 가면 된다. 찼어. 자, 그러면 두 물체 모두 오른쪽으로 2m/s 제곱으로 등가속 운동하면 된다. 됐고. 그러면 이제 A로 보면 A는 2kg이 2로 가속돼야 되니까 얘는 이쪽으로 힘을 얼마 받고 4N을 받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지. 자, A가 받고 있는 힘이 20 보이니까 얘는 왼쪽으로 얼마 받으면 16N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주고받는 거니까 A가 B한테도 16N을 줘서 B가 그것을 하면 오른쪽으로 6N을 받게 만들어줬다. 그러면 3kg이 2로 가속된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물체 3개네. 자, 물체가 3개인데, 자, 어차피 전체 질량은 10kg이고, 얘가 20이야, 맞지? 얘들 목적은 가속도가 동일한 게 목적이야. 그럼 한번 상상해보면, A가 B한테 A가 당연히 B를 밀겠지? 얼마만큼의 힘으로 밀어줘야 될까? 아까 여기 C가 없을 때는 A가 B가 받아야 되는 힘만큼 밀어주면 됐어. 근데 지금은 C가 있잖아. 그러면 A가 B를 밀면 B가 이제 C를 밀겠지, 맞지? 그러면 A가 B를 처음에 밀어줄 때는 얼마만큼의 힘으로? B랑 C가 다 필요한 힘을 일단 A가 B한테 줘야 돼. 그러면 이제 B가 그 중에 일부를 C한테 넘겨주면서 자기가 받을 만큼은 받겠지. 오케이. 그러면 전체 가속도는 얼마고 물어보면 방식은 똑같아요. 오케이. 전체 10kg에 20이니까 가속도가 2m/s 제곱. 그러면 A가 얼마나 받아야 돼요? 오케이. 5kg이 2로 가속되려면 10N 받아야 돼. 그러면 그 방식으로 택하는 게 얘가 민만큼 밀리면서 얼마 밀리면서 10N 밀리면서 그러면 A가 B를 얼마로 밀었다? 10N 밀었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B는 얼마나 받아야 되고 물어보면 B는 3kg이 2로 가속되기 위해서 6N을 받게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A로부터 좀 과하게 밀렸잖아. 얘가 C를 밀어주면서 반작용 받으면서 얼마 받으면서 4 받으면서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가 C를 4N 밀어주면 요게 딱 C가 받아야 되는 R자입니다. 그러면 모든 물체가 2m/s 제곱으로 해피엔딩이다. 오케이.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보자.
가볼까? 일단 가속도 찾읍시다. 외부 힘 50N, 20N. 자, 지금은 어차피 수평 방향 또 힘이잖아. 그래서 수평 방향 운동이니까 외부 힘에 뭐는 넣지 않아. 중력은 넣지 않아. 근데 나중에 연지구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는 운동을 하면 외부 힘에 뭐도 포함시켜야 돼. 중력도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돼. 자, 지금은 플러스 50과 마이너스 20 있으니까 전체 외부 힘은 30이다 보고 전체 질량은 1, 2, 3kg이니까 다 합해서 6kg. 그래서 가속도는 5m/s 제곱으로 등가속 운동할 거다. 자, 이제 각각의 물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죠. A가 5로 가속이 되려면 A가 받는 힘이 1kg이니까 5 받으면 돼. 그러면 A가 이미 50을 받고 있으니까 A가 B로부터 얼마 밀려서 45N 밀려서 그렇게 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A가 B를 45 밀어줬다는 상황이고, 자, B가 받아야 되는 알짜임은 질량이 2kg이고 가속도 5로 가야 되니까 10N 밖에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지. 자, 그렇게 되려면 B가 이미 45 밀렸으니까 C로부터 얼마 밀려서 35N 밀려서 그렇게 받아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밀렸으니까 밀었겠지. 얘가 35N 밀면 C가 얼마밖에 만들어주고 요거랑 결어서 15N 밖에 만들어주고 그래서 C도 5로 잘 가속이 된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자. 다음 수평면에서 매달려 있는 두 물체의 운동. 자, 힘을 전달하는 방식이야. 방금 전에는 두 물체든 세 물체든 뭘 시켜놨어? 이렇게 접촉시켜놨지. 그러니까 A가 B를 밀어주고 B가 A를 미는 방식이면 서로 힘을 전달할 수 있었어. 지금은 이 방식으로 아니고 무슨 방식으로 힘을 전달하겠다는 거야? 줄의 방식으로 힘을 전달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줄은 힘을 전달하는 방식이 장력이잖아. 장력은 양쪽 끝에 매달려 있는 물체를 뭐 하면서 잡아당기면서 힘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맞지? 그래서 방식은 똑같아. 자, 얘가 장력이 T다. 그러면 어떻게 전달하냐면 B는 얼마밖에 만들면서 15를 B 혼자 받진 않고 T를 전달하는 상황이잖아. B가 얼마 받으면서 오른쪽으로 15-T를 받으면서 운동하게 만들고 그 나머지 T는 누가 받게? A가 받게 만들어준다. 맞지? 그러면 또 전체 힘은 얼마야? 15잖아. 15를 질량비로 잘 나눠 먹기 위해서 장력이 도와준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자, 전체 힘은 얼마니? 이때 전체 힘 15 할 때 무슨 힘은 고려하지 않아. 이런 주고받는 장력은 고려하지 않아. 중력도 아직은 고려하지 않아. 그래서 전체 힘은 15N. 전체 질량은 5kg. 그래서 가속도는 플러스 3m/s. 자, 그래서 3kg인 B가 오른쪽으로 가속도 3이 되려면 B는 얼마 받아야 되나 물어보면 오른쪽으로 9N 밖에 만들어주면 돼요. 자, B가 오른쪽으로 9를 받아야 되니까 B가 이미 15를 받고 있고 왼쪽으로 장력을 얼마 받으면 6N 받으면 B가 9N 밖에 만들어준다 이거지. 그러면 그 장력이 이제 누구한테 전달되면서 A한테 그 장력이 전달이 되면서 A가 얼마밖에 만들어주면 된다? 6N. 그래서 A도 가속도 3으로 잘 가속이 될 거다. 오케이. 밑에 거 그거 한번 해봐 그러면. 자, 음, 됐어? 음, 오케이.
너무 좀 빠르게 하면 되겠네. 할만하자. 자, 1kg과 3kg 전체가 4kg. 왼쪽 10, 오른쪽 30 비교해서 플러스 20 전체 힘이 전체 질량 4kg 나누어주면 플러스 5m/s. 자, 그러면 얘도 이쪽으로 가속도 5로 그러면 5N 밖에 만들어주고 얘도 이쪽으로 가속도 5로 그러면 15N 밖에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장력이 여기 맞춰주면 15N. 그러면 얘도 15N 받으면서 15N 받는다. 그래서 함께 잘 가겠다. 오케이. 그러면 거기 밑에 거 중에서 두 번째 거 한번 해보자. 질량비를 역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야. 지금은 계속 질량을 잘 주고 있었는데 상황을 주고. 우리 그 밑에 개념 확인에 나압을 한번 하고 있다. 나.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장력 얼마예요? 요렇게 당기면 요거 킬로그램이다. 여기 장력이 얼마일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식이면 전체 힘은 30이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 받고 얘가 얼마밖에 만들어줘야 돼. 장력이 작용해가지고. 얘가 10 받고 얘가 20밖에 만들어주면 된다, 맞지? 근데 얘가 받고 있는 힘이 어차피 뭐밖에 없어. 장력밖에 없으니까 여기 장력은 얼마라고 대답해주면 돼? 20이다 대답을 해주면 돼. 20이다.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여기 장력을 한번 표현해보자. 여기 장력을 얼마인데? 여기가 20N인데 질량이 B가 M1 대 M2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1대2라서 여기에 30에 뭐 곱해서 20 적었어. 얘가 필요한 거. 전체 3회 중에서 얘가 질량이 2니까 3분의 2를 곱했다, 맞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장력이 궁금하다 하면 전체 질량의 합분의 누구 질량만큼? M2 질량만큼의 힘을 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쪽으로 당겨주니까 장력이 누구로 당겨야 돼? 얘를 당겨야 된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M1 플러스 M2분의 누구만큼? M1만큼. 전체 힘 30 중에서 이렇게 주면 된다. 요게 두 장력이네. 근데 문제에서 장력이 상황 1에서 장력이 2에서보다 2배 더 크다 했으니까 1에서 장력은 2에서 장력보다
2배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식을 적어주면 되겠네. 그래갖고 어차피 M1 플러스 M2는 날라가고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는 20 M2랑 밑에는 60 M1이 서로 같다는 거니까 M2가 M1보다 몇 배다? 3배다 보여줄 수 있다. 요런 방법도 있고, 만약에 얘들아 M1이 있고 M2가 있어 이렇게 있는데 당기는 방향을 반대로 하면 좋게 힘을 변화를 안 시킬게. 자, 여기서 이렇게 F로 당기니까 여기 장력이 T고, 여기서 F를 이렇게 당기니까 여기 장력이 2T래. M1과 M2는 몇 대 몇일까? 전체 힘이 똑같은 상황이다, 맞지? 근데 왼쪽으로 당겨버리니까 여기 장력이 누구한테 필요한 힘을 주겠어? 얘한테 필요한 힘을 주는 거야. 그러면 전체 F 중에서 얘한테 필요한 힘을 보니까 질량비를 고려해서 얘한테 필요한 힘을 보니까 그게 T야. 전체 힘은 똑같아. F야.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얘한테 필요한 힘을 줘야 되잖아. 그게 2배 큰 2T야. 그 말은 어차피 같은 힘을 나눠 먹을 건데 이때는 얘한테 필요한 힘이 T고 이때는 얘한테 필요한 힘이 2T란 거는 얘랑 얘가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2다 하는 거지. 1대 2다. 그리고 얘는 F는 그러면 얼마일까 물어보면 이렇게 당겼을 때 얘가 필요한 힘이 T면 당연히 얘가 필요한 힘은 얼마겠어? 2T 필요할 거야. 이때랑 똑같겠지. 그러면 2T랑 T를 다 주는 게 누구야? F잖아. 그러면 F가 얼마다? 3T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얘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결과적으로 M2가 M1의 3배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가 달라서? 힘이 달라서.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장력이, 여기서 장력이 2배를 했으니까 여기 장력을 T라고 하면 여기 장력을 2T라고 볼 수 있겠다. 맞죠? 자, 힘을 맞춰주자. 여기가 30N이니까 여기 30N을 얘랑 똑같은 20N으로 맞춰줄게. 자, 30으로 당기면 얘가 T가 필요한 상황이야. 전체 힘을 20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 얘랑 맞추기 위해서. 어차피 30 중에서 질량비 고려해서 얘한테 준 거잖아. 그게 T잖아. 그러면 전체 힘 자체를 3분의 2배로 줄여버리면 얘한테 필요한 힘도 어떻게 되겠노? 3분의 2배로 줄겠지. 그러면 얘한테 얼마의 힘이 필요하겠어? 3분의 2T라는 힘이 필요할 거야. 20N 줬으면.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 상황은 이제 똑같잖아. 20N을 왼쪽으로 주니까 얘한테 필요한 힘이 2T고 20N을 이쪽으로 주니까 얘한테 필요한 힘이 3분의 2T면 얘는 얘보다 3분의 1만 힘을 줘도 함께 잘 가네. 그러면 질량이 M2가 M1의 몇 배다? 3배다. 3배다. 오케이? 그런 거 이제 문제에서 이용해 보자. 깼어? 자, 이제는 위로 당긴다. 자, 위로 당긴다는 문제가 나오면 바로 중력을 빼먹으면 틀린다. 자, 일단은 위로 70N. 그리고 얘가 2kg. 얘가 3kg. 자, 일단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얘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당겨주는 힘이 뭐보다만큼은 올라가. 오케이, 50보다 커야 돼. 얘들 둘을 같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70을 받았으니까 올라갈 거야. 자, 힘을 표현해보면 이래. 얘가 받는 중력과 얘가 받는 중력이 있겠지, 맞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전체 힘의 차원에서 나머지는 줄이 알아서 할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전체 힘 얼마 받아서 올라간다고 표현하면 돼. 위로 70 받고 아래로 20도 받고 30도 받았으니까 도하 위로 얼마? 위로를 플러스라고 할게. 이 물체 전체 물체 걔는 얼마 받아서 플러스 20 받아서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전체 질량은 5kg이니까 얘들 가속도는 플러스 4m/s의 제곱이다. 그러면 이제 각각 물체 보면 돼. 자, B가 위로 4라는 가속도로 운동을 하게 만들려면 B가 힘을 얼마밖에 만들어줘야 돼? 2 곱하기 4에서 B가 위로 R자에 얼마? 8N 밖에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B가 얼마 받고 있어? 70 받고 있잖아. 그러면 장력 얼마입니까? 어머, 자, 8N만 밖에 만들어주면 우리는 됐어. 자, 얘가 위로 70 받고 있잖아. 그러면 장력 아래로 얼마 받습니까? 아니야. 항상 뭐를 고려해야 돼? 20을 고려해야 돼. 20 플러스 이거 받아서 요거 빼서 이렇게 된다 해야 돼. 그러면 얘가 얼마? 42N 받으면 된다. 42N. 그러면 다 더하면 위로 8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요 힘이 얘한테 전달이 되겠지. 42N. 그러면 B가 얼마 받아? A가 얼마 받아? 42랑 A는 요거 두 개 받잖아. 그래서 A가 위로 12N 받으면서 A도 가속도 얼마로? 4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거지. 3kg이 12 받았으니까 가속도 4로. 응.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자. 자, 쭉 넘어가서 연문석 2번 한번 보자. 161페이지. 자, 수평 방향으로 크기 F인 힘을 줬더니 A랑 B랑 함께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이 상황에서 A가 B에게 작용한 힘이 3분의 2F다. 질량 B는 얼마입니까? A 먼저 표현해보면. A 대 B는 몇 대 몇입니까? 오케이. 자, 내가 F 주면 A가 B를 미는 힘이 3분의 2F가 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요렇게 밀어줘야 B가 얼마 받고 3분의 2F 받고 A는 얼마 받고 밀려서 3분의 1F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힘을 나눠 먹으면 함께 잘 간다는 상황이니까 3분의 1과 3분의 2F는 1대 2다 이거지. 그래서 1대 2로 힘을 받아야 함께 잘 간다는 거는 얘들 질량비 자체가 1대 2다. 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3분의 1F 맞고 이것은 반대로 적었네. B가 A의 2배다. 틀렸다.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지성아.
한번 보면 일단은 F1과 F2 힘을 다르게 주는데 가 상황이랑 나 상황의 차이는 요 AB 위치를 바꿨다 맞지? 자, 그래도 이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F1이라는 힘을 누구한테 전달하노? C가. A도 밀어주고 B도 밀어주고 그러면서 G는 밀리고 함께 잘 가는 운동이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전체 물체를 구성하는 물체들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힘의 B가 얘들의 가속도 B가 될 거예요. 전체 물체의 질량이 안 바뀌었으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뭐냐면 수평면이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었어 갑자기. 수평면 여기 있잖아. 여기. 이 수평면이 C한테 어떤 힘을 작용해? C가 얘 위에 있으니까 얘가 얘를 누를 거 아니야. 그러면 수평면이 C에게 작용하는 힘은 뭐냐? 물어보면 떠받치는 힘. 그러면 여기서는 수평면이 얘를 얼마나 떠받치겠노? C의 무게도 떠받치지만 C 위에 누가 올려져 있어? A도 올려져 있다 맞죠? 그러면 C와 A의 무게의 합을 얘가 떠받칠 거야. 나에서는 C와 B의 무게의 합을 떠받칠 거예요. 그랬더니 나에서 떠받치는 힘이 가보다 크겠지 당연히. 몇 배? 2배 크대 2배. 그러면 C의 질량은 얼마니 물었어. 요렇게 둘이 더한 것보다 요렇게 둘이 더한 게 절반이다 했으니까 C는 질량이 얼마다? 2kg이 되면 C가 얘랑 더해서 3kg, 여기서 6kg이 되면서 2배가 될 거다. C 더하기 1과 C 더하기 4를 비교했을 때 얘가 2배다. 2배다. 자, 그러면 가의 B와 나의 A가 C로부터 받는 힘. 어차피 모든 물체 A, B는 C로부터 무슨 힘을 받는 거야? 밀리는 힘 받는 거지, 밀리는 힘. 자, 여기서 B는 C로부터 얼마의 힘을 받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만큼 받아줘야 돼. 밀려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A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 밀려줘야 돼요. 자, 근데 둘이 어떻게 된대? 서로 같대. 그 말은 자, B는 얼마 받아야 되니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 얘들 전체가 가속도 A로 간다면 B는 얼마나 받아야 돼? 4A만큼 C로부터 받아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가속도 뭐 A 다시로 간다면 A가 얼마 받아줘야 되냐? A는 1kg이니까 그냥 A가 받는 힘은 A 다시 받아주면 된다 이거지. 근데 이 두 힘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여기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보다 가속이 몇 배 잘 된다. 4배 잘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전체의 질량은 구성 요소는 다 동일한데 왜 4배로 가속이 잘 될까? 원래 주고 있던 이 힘이 저 힘보다 몇 배 더 크니까 4배 더 크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F2가 F1보다 4배 더 크다. 이렇게. 오케이, 기니 D 보자. 기억 C의 질량 2kg 맞고 자 가속도는 어차피 전체 가속도를 묻는 거야. 나 상황에서가 가 상황에서의 2배다가 아니고 4배다 돼. 그래서 니은 틀렸고 이것은 크기는 F2가 F1의 4배다 맞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얘는 좀 쉽네. 자, 왜 쉽나 하면 F를 안 바꿨어. 그래서 좀 더 쉬운 거야. 자, 뭐만 바꿨어? A, B의 위치만 바꿨다 맞지? 자, 여기서 요거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어. 여기에 줄에다가 사이에 용초의 저울을 매달았어. 그러면 이 용초의 저울을 그냥 뭐 하는 애다 생각한다? 장력을 읽어내는 애. 여기가 줄이었으면 그냥 장력 얘기하는 애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자, B를 A랑 이렇게 달고 이렇게 장력은 누구 잡아당겨야 돼? 누구 필요한 힘을 장력이 줘야 돼? B. 여기서는 누가 필요한 힘을 줘야 돼? A. 그러니까 F 중에서 B가 필요한 힘을 찾아보니까 그게 얼마였다? 6이었고 F 중에서 A가 받아들이는 힘을 찾아보니까 그게 얼마였다? 3이었다 이거지. 아, 필요한 힘이 B가 A보다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같은 상황이란 거는 뭐가 같은 상황?
어차피 전체 구성 요소는 똑같잖아. F로 잡아당기면 가속도가 같은 상황이야. 얘가 가속도 A고 얘가 가속도 A면 다 같은 상황이다 이거지. 근데 B의 질량과 A를 곱하면 B가 필요한 힘이 나오는데 그게 6이고 A의 질량과 이 가속도를 곱하면 A가 필요한 힘이 나오는데 그게 3이다 이 뜻이잖아. 그러면 B가 A보다 질량이 몇 배 더 크다? 2배 더 크다 하는 얘기도 되고 지금 이 F 전체 당겨주는 힘이 얼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치? F 주니까 얘가 6 필요한데 똑같이 F 주니까 얘가 3 필요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F가 9N이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기니디 보면 기억 가속도는 같다 돼야 돼. 가에서나 나에서나 다르다. 같다 틀렸고 다르다 틀렸고 그 다음에 질량 A가 B의 2배다. 이것도 반드시 B가 A의 2배다 돼야 되고 F가 9N이다. 이것만 이것이 답이다. 그러면 밑에서는 힘을 좀 바꾼다. 이거 한번 풀어보자. 힘을 한 번은 F 주고 한 번은 EF 주고 장력을 비교했네. 그래서 질량비 묻는 문제. 힘이 다르면 통일을 시켜보면 조금 잘 보여. 얘가 EF고 얘가 F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두 상황에서 장력이 동일하다 했잖아. 그러면 이때 장력도 T고 이때 장력도 T라는 말이잖아. 이때 장력은 누가 필요한 힘을 주는 거야? 얘가 누구 필요한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용한 거야? 얘 A. 이때 장력 T는 누가 필요해서 이렇게 주는 거야? B. 근데 전체 힘이 다르니까 비교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힘이 같도록 한번 통일을 시켜주자고. 얘가 EF니까 얘도 EF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얘가 EF 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되겠노? 전체 힘이 2배가 되면 얘가 필요한 힘도 몇 배?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장력이 얼마? ET 될 거야, ET. 자, 그러면 이제 비교가 좀 된다 이거지. 힘을 똑같이 줬어. 근데 똑같은 힘 중에서 얘가 필요한 힘은 얼마고? ET. 얘가 필요한 힘은 얼마야? T다 맞지? 그러면 그게 곧 누구 B야? 질량 B지. 그러면 A가 B보다 질량이 몇 배 더 크다? 2배 더 크다. 2배. 그래서 2대 1이다.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3번. 3번이었다. 몇 번? 유형무수 4번. 자, A랑 B를 양쪽에서 이렇게 밀어주는데 실험 두 번 했네. 첫 번째 실험에서는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주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각각 15, 5 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여기 묻고 싶은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힘의 크기. 밀어주잖아, 맞지? 밀어주는 힘의 크기가 몇 대 몇인지. 자, 오케이. 질량은 줬어. B가 A의 2배다. 그러면 A는 질량이 M이고 B는 질량이 2M이고. 자, 근데 요 힘의 상황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이거거든. 10N 주고 얘는 안 주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 상황은 15N을 주고 얘한테 얼마 주겠다? 5N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 상황이 크게 보면 똑같아. 얘들 두 상황 다 모두 이쪽으로 얼마 밀어주는 상황이야? 10N 밀어주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 두 물체는 똑같이 운동할 거야. 이때나 이때나. 힘을 똑같이 받으니까. 근데
차이는 이거는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 돼. 절대적인 힘이 다르잖아. 그러면 밀어줘야 되는 힘은 달라야 돼요. 자, 먼저 요 상황 좀 쉽네. 자, 요렇게 되면 앞에가 좀 작고 뒤에가 좀 더 크네. 자, A가 B를 얼마만큼 밀어줘야 돼? 여기 힘이 없잖아. 힘이 없으니까 전체 힘 10 중에서 얼마만큼? 3분의 2만큼은 얘가 필요할 거니까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A가 B를 밀어주는 힘은 3분의 20만큼 밀어줄 거다. 이거지. 3분의 20만큼. 자, 근데 이 상황은 자, 여기서 얘들 둘이 가속도 A로 움직이면 여기서 얘들 둘의 가속도는 얼만데? 똑같이 A야, 맞지? 그러면 얘가 받아야 되는 R자 힘과 얘가 받아야 되는 R자 힘과 얘가 받아야 되는 R자 힘이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얘 R자 힘 주면 되고 필요한 R자 힘 주면 됐고 지금은 요 힘을 이기고 얘한테 필요한 R자 힘을 줘야 되지. 그러면 얘들 둘이 받아야 되는 R자 힘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도 오른쪽으로 얘처럼 3분의 20 밖에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A가 B를 얼마만큼 크기로 밀어줘야 되냐? 마이너스 5를 이겨내고 3분의 20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A가 B를 밀어주는 힘은 얼마다? 3분의 20 플러스 5만큼 더 밀어줘야 된다. 그래서 3분의 35 밀어줄 거다. 몇 대 몇이냐 물어봤으니까 20이랑 35니까 4대 7 밀어줄 거다. 그래서 4분의 7 이렇게. 네. 자, 하나 더 찾아봅시다. 문제에 다 표현이 돼 있어서 이거 그래프 늘릴게.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힘의 단원이니까 VT 그래프 나왔네.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정보가 두 가지야. 뭐 확인할 수 있다 했어? 기울기 통해서 가속도, 넓이 통해서 변이, 이동 거리 확인할 수 있다 했어. 근데 지금은 힘의 단원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여기서는 뭘 확인하겠어? 기울기 확인해서 가속도 확인하겠지. 그리고 힘 확인한다 맞지? 자, 먼저 B의 속도야, B의. 자, B는 2초를 기준으로 해서 가속도가 바뀌었어. 자, 2초 전에는 가속도가 얼마예요? 2초 만에 1증가있네. 플러스 2분의 1. 요게 가속도고. 그 다음에 2초 이후에는 가속도가 얼마 됐어? 플러스 1이 됐다, 맞지? 자, 2초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초일 때 실이 끊어졌어. 자, 그랬더니 B의 가속도가 2배가 되었다 하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실이 끊어지고 나서가 조금 더 쉬워. B의 모습을 보는 게. 자, 실이 끊어지고 나면 B는 지 혼자 얼마 받았는데, 힘을. 그러면 얘가 지 혼자 4F 받았을 때 가속도가 이렇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전에는, 실이 끊어지기 전에는 B가 힘을 얼마 받고 있었길래 가속도가 이거니 묻는 거잖아. 그러면 B는 얼마 받고 있었겠노? 자, B는 4F만 받는 게 아니고 얘 끌어당기기 위해서 장력도 받았잖아. 요렇게 받아서 얘 가속도는 지금 얘 가속도보다 절반인 상황이다. 맞죠? 그러면 얘는 힘을 얼마 받고 있는 상황이다? 2F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장력 나왔네. 여기 장력이 얼마입니까? 2F 돼야 되고 그러면 이 장력을 A가 받으면서 A는 힘을 얼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오른쪽으로 F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장력이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있잖아. 맞지? A가 F 받고 B가 2F 받으면 함께 잘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A보다 B가 질량이 몇 배다? 2배다. 그래서
B의 질량은 2kg이다. 마지막으로 F 찾자. 자, 2kg인 B가 EF 받을 때 하는 운동이 요거래. 가속도 나왔잖아. B가 2kg인데 가속도가 2분의 1이란 거는 B는 지금 힘을 얼마 받고 있다는 거야? 1 받고 있다는 거잖아.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이 2kg이고 가속도가 2분의 1이면 얘는 1N 받고 있다는 거야. 그게 지금 얼마야? EF잖아. 그러면 EF가 1N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F는 지금 2분의 1N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기니디 한번 가보자. 기억 B 3kg이다 했으니까 틀렸고 2kg이지. 니은 3초일 때 A의 속력을 물어보네. 자, 우리는 B의 속력을 완벽하게 아는데 A 속력을 아예 잘 모른다 맞지? 그 대신 A랑 B랑 함께 운동하는 시간이 있었잖아. 언제까지나 함께 운동하고 있었어? 2초까지는. 그러면 A의 속력 그래프가 2초까지는 B랑 다를 이유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끊어지고 나서 몇 초만 보면 돼? 3초일 때 보라 했으니까. 끊어지고 1초만 더 보면 되겠네. 2초까지는 함께 갔으니까. 자, 그러면 끊어지면 이 모습이거든. 끊어지기 전에는 이 모습이고. 자, 차이는 무슨 차이밖에 없어요. 끊어지기 전에는 두 힘 받아서 A가 오른쪽으로 F 받게 됐고, 끊어지고 나서는 왼쪽으로 F 받게 되잖아. 뭐만 바뀌었어? 방향만 바뀌었네.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빨라지다가 가속도를 받다가 왼쪽으로 가속도를 받게 되겠네. 그러면 A의 가속도 모습이 얘랑 똑같이 2분의 1이었잖아. 끊어지고 나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는 거죠. 그러면 A의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3초일 때 속도를 물었으니까 3초일 때 속도는 0.5 감소해서 1.5m/s 되겠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 디귿. 디귿 문장 한번 읽어봐봐. A와 B 사이의 거리, 물체 사이의 거리가 4초일 때, 3초일 때 몇 미터 차이 나는지. 보통 이런 식의 문장은 뭘 묻는 거야? 멀어졌니? 또는 다가갔니? 이런 거 묻는 거야. 그러면 어떤 한 물체가, 자, 물체가 2m 가고 어떤 한 물체가 3m 갔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얘가 2m 갔고 얘가 3m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물체가 이동한 거리의 차이가 몇 미터 나니? 이거 묻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3초일 때부터 3초 여기 있다. 자, 3초 여기 있고 4초 여기 있어요. 위의 그래프가 B 그래프고 아래 그래프가 A 그래프야.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이동 거리의 차이잖아. 자, A는 3초에서 4초까지 얼마나 이동했니 보면 A는 이만큼 이동했어. 요게 A가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B는 얼마만큼 이동했니? B는 이만큼 이동했거든. 그러면 B가 지금 어디인지 보면 B가 A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면 B가 더 많이 가고 A가 더 적게 가면 얘들은 멀어진 거야? 다가간 거야? 멀어진 거야. 근데 문제에서 얼마만큼 멀어졌는지 묻잖아. 사이 거리가. 그러면 여기서 면적 우리 뭐를 보면 돼? 차이를 보면 되잖아. 차이는 여기 있다. 맞죠? 여기. 요게 차이다. 맞죠? 두 물체의 이동거리 차이. 그러면 요거를 요만큼 더 멀어졌다라고 표현해 주면 돼. 그러면 이 사다리꼴이잖아. 우리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지. 예. 여기가 1.5고 여기가 3이고 높이는 1이고 이러네. 그래서 더해서 높이 곱하고 2로 나누면 4.5 절반이니까 2.25. 그래서 여기 넓이는 2.25m.
그래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2.25m만큼 더 커졌다. 2.5라 했으니까 틀렸다. 오케이. 자, 요 페이지만 해보고 이제 좀 쉬자. 자, 승강기인데 엘리베이터인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연직 아래 방향. 지금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예요. 자, 그리고 속력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 달라지는지 나타낸 거네. 자, 엘리베이터 무슨 운동하나 볼 거야. 0에서 2초. 0에서 2초까지는 엘리베이터 무슨 운동하노? 그러면 가속도를 방향과 크기 표현해 주자. 엘리베이터 가속도 방향 어디고? 여기는 속도의 크기, 속력만 알려주는데 엘리베이터 지금 어디로 움직인대? 아래로. 그러면 아래로 움직이는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아래로 속력이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가속도 방향은 아래로. 가속도 크기는 얼마? 2초 만에 속도 4 찍었잖아. 크기는 2m/s 제곱. 요게 0에서 2초까지 가속도도 맞죠. 당연히 여기 안에 있는 학생 A도 이 엘리베이터 운동과 같은 운동을 하고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학생이 45kg이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 등속도 운동은 시그마 F가 0이다로 설명할 거고, 등가속도 운동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가속도 방향으로 MA 받는다 설명하면 돼. 그러면 얘가 지금 아래 방향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도 운동한다를 설명하고 싶으면 얘가 아래로 힘을 얼마 받는다? 90N 받는다를 설명해 주면 돼. 90N. 그러면 학생은 어떤 두 힘을 받을 수 있어? 학생 밑에 접촉하고 있잖아. 누구 접촉하고 있노? 학생 밑에 뭐 있노? 체중계, 저울 있잖아, 저울. 그러면 이 학생이 받는 힘은 총 두 가지. 아래 방향으로 뭐 받고, 자기 중력 받고, 윗방향으로 뭐 받고, 밑에 있는 저울이든 지면이든 밑에 있는 애가 얘를 떠받치는 힘 받고 떠받쳐. 그래서 두 힘을 받아서 그 결과가 뭐 되면 90N 되면 얘가 이렇게 운동한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저울이 떠받치는 힘 얼마예요? 360N이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다르나? 저울이 학생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와 학생이 저울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같다 하면 틀렸나 맞나? 틀렸어? 저울이 학생을 떠받치는 힘과 학생이 저울을 누르는 힘은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잖아. 그러면 크기가 당연히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학생이 저울을 누르는 힘을 저울은 뭐 해? 읽어내는 게 저울의 역할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저울이 얼마 눈금을 읽어냈니 물어보면 얼마 눈금 읽어내면 돼? 요거 읽어내면 돼, 요거. 요게 저울이 눌린 힘이니까. 이상해? 학생이 45kg인데 저울이 읽어낸 눈금은 450이 아니라 얼마나? 360이다. 엘리베이터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가속운동. 반대는 생각해보면 조금 느낌 온데, 자, 반대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위로 급가속을 해. 버스가 앞으로 급가속하면 너네 어떻게 되노? 뒤로 밀리지? 엘리베이터가 위로 급가속하면 너네가 위로 가속이 되면 너네가 뒤가 어디야? 아래잖아, 아래. 그러면 너네가 아래로 눌린다고. 그러면 체중기가 눈금을 많이 읽어낼 거야. 그러면 반대의 경우잖아. 엘리베이터가 지금 위로 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아래로 가속이 되잖아. 엘리베이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 뒤로 가속을 하면 급정거지. 급정지. 급정지 하면 너네가 어떻게 돼? 앞으로 쏠리잖아.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가속이 되면 너네는 어디로 쏠리는 거야? 위로 쏠리는 거야, 위로. 그러면 너네 무게가 조금 덜 읽힌다 이거지. 맞, 맞나?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치면 만약에 이, 이 엘리베이터 가속도가 10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아래 방향으로 힘을 얼마 받아야 돼?
뭐 이래. 450밖에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중력 이미 450 받잖아. 바닥에 얘를 하나도 안 떠받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저울 눈금이 0이 되는 거야. 너네 저울 위에서 떠 있는 거지. 어, 저울, 너네가 저울을 하나도 누르지 않는다는 얘기야. 저울과 학생이 함께 떨어지고 있다. 안에서는 뭐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안에서는 무슨 상황이다? 무중력 상황이다. 하나도 누르지 않는다. 자, 계속 가자. 그래서 2에서 몇 초? 18초까지는 엘리베이터 무슨 운동이고? 등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시그마 F는 0으로 설명할 거야. 자, 안에 학생 입장에서는 시그마 F가 0이 되기 위해서 아래로 받는 중력 450과 위로 받는 수직항력, 떠받치는 힘도 450 되면서 같아서 0이다 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울 눈금은 얼마니 물어보면 그냥 무게 450 읽어내면 된다. 자, 18초에서 20초. 상황은 어디로 얼마나 가속됩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속력이 줄어드는 상황이네. 그러면 어디로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야? 위로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네. 기울기가 똑같네. 2m/s 제곱. 그러면 학생이 45kg인 학생이 위로 가속도 2가 되려면 학생은 위로 힘을 얼마 받아야 된다? 90N 받아야 된다. 90N. 그러면 아래로 받는 중력이 450인 상황이니까 위로 떠받치는 힘은 얼마 받는다? 540N 받아야 얘가 90N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저울 눈금이 얼마다 하면 540N이 저울 눈금이다. 디니디 볼까? 기억 1초일 때 가속도 크기 2 맞아요. 니은 19초일 때 A의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 같다. 그랬으면 빨라졌겠지 맞지?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니까 느려지고 있잖아. 틀렸고. 이걸 체중계의 측정값은 19초, 1초 비교하래. 1초일 때는 360, 19초일 때는 540. 그럼 180만큼 더 크다 돼야 되는데 900N 더 크다 했으면 틀린. 같은 문제. 그 뒤에 밑에 거 하나만 풀고 딱 시작. 물체가 위로 또는 아래로 운동한다. 중력 빼고 계산하면 틀려. 항상 중력을 고려해줘야 돼.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해서 그 물체가 받아야 되는 힘을 찾고 그 물체가 받는 지금은 중력 아니면 수직항력일 거야. 두 개 비교해서 그 물체가 그렇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
같이 한번 봐보자. 자, 일단은 0에서 2초 상황. 0에서 2초 상황은 두 물체, 승강기 모두 위로 가속도가, 문제에서 위로 움직인다고 했거든. 가속도가 2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질량이 2kg인 B라는 물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되냐 이거지. 질량이 2고 가속도 위로 올라가려면 1이고, 그러면 나 바로 얘기해 주는데. 오케이. 표정에서 읽었어. 자, 2kg이 가속도 1로 위로 운동을 하려면 얘가 힘을 얼마밖에 만들어줘야 된다? 위로 2N 밖에 만들어주면 돼. 이거는 결과야, R자 힘. 얘가 받고 있는 힘이 한 개가 아니지. 얘가 받고 있는 힘이 뭐 있어요? 중력 있고, 또 밑에, B 밑에 누가 있어? A 있잖아. A가 B를 올려주는 힘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요거 둘이 고려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A가 B를 얼마로 밀어준다? 22N 밀어준다. 그 다음 B 밑에 있는 3kg A는 어떻게? A가 받고 있는 힘을 조사할 때는 반드시 무슨 힘을 놓치면 안 돼? A가 B에게 준 힘은 놓치면 안 돼. 작용 반작용이야. 자, A가 B에게 얼마 줬어? 22 줬으니까 반드시 눌러줘야 돼. B가 A를 22 눌러야 돼. 그리고 A는 자기 무게도 받죠. 자기 무게 30N. 도합 밑으로 52 받고 있는데 밑으로 52 받는다, 위로 52 준다 하면 얘는 안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얘도 가속도 얼마로? 1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얘가 받는 힘이 결과적으로 위로 뭐가 돼야 돼? 3N이 돼야 돼, 3N. 그러면 아래로 52에 위로 3N이 돼야 되니까 위로 떠받치는 힘이 얼마? 55N. 그러면 요건 누가 주는 거야? 얘 밑에 누가 있어? 승강기 바닥에 있다, 맞지? 엘리베이터 바닥에 얘한테 주는 힘이 55다. 그래서 기어. 1초일 때 B가 A를 누르는 힘이 크기. 지금 우리가 다 1초일 때 하는 거야. A가 B를 누르는 힘이나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다 22N.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1초일 때 승강기 바닥이 A를 미는 힘. 50N, 55N. 그래서 니은도 맞고. 자, 디귿은 3초일 때인데 3초일 때는 얘들 무슨 운동이냐면 등속도 운동이거든. 등속도 운동은 위아래 힘이 더해서 0이다로 설명하는 게 등속도 운동이야. 가속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자,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잖아. 여기서 얘가 2kg, 얘가 3kg이잖아. 자, 문제에서 뭐 비교하냐면 A가 받는 중력, A 밑에 봐. A가 받는 중력은 얼마예요? 30N이야. 그 다음에 이 바닥이 A를 떠받치는 힘. 바닥이 A를 떠받치는 힘을 같니? 평형이니 물어봤는데 얘 30이야. 얘 얼마예요? 50이어야지, 50. 바닥은 누구까지 떠받쳐야 돼? 위에 있는 B의 무게까지 떠받쳐야지. 그래서 둘이 힘의 표현 관계다 했으니까 틀렸어. 그래서 답은 기니. 이렇게 좀 쉬었다 하자.